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생계급여를 받다가 탈락하는 경우와 새로 수급자를 신청하실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 그리고 많이 하시는 질문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 말씀드리고 2025년 내년도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 질문 위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9,900만원, 경기는 8천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 지역별로 이 정도의 재산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영혼인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2025년 기준 중인 소득 100%는 1인 가구는 239만원, 2인 가구는 393만원, 3인 가구는 503만원, 4인 가구는 610만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가구별 기준 중인 소득 100%의 생계급여 기준인 32%는 1인 가구는 77만원, 2인 가구는 126만원, 3인 가구는 161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화면을 멈추시고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만약 서울에 사는 2인 가구 홍씨가 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2인 가구 선정 기준인 소득 인정액 126만원 빼기 본인 소득 인정액 20만원을 하면 홍씨는 106만원을 매월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씨가 기본공제액 재산보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0원이므로 생계급여로 2인 가구 기준인 126만원 모두를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 알아두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러가지 영상들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자주 하는 질문 위주로 답변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요.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환산액입니다. 월급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재산 공제액보다 적으면 소득 인정액이 0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인 서울의 재산 기본 공제액이 9,9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9,800만 원이라면 소득 인정액은 0원인 겁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는데 신청은 어디서 하고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은,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겠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하기가 쑥스럽고 자존심 상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당당하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기죽거나 쑥스럽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 중 젊었을 때는 제법 살만하다가 사업 실패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이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니까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상담하시면 주민센터 담당자분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도와주시려고 할 겁니다. 가끔 담당자분들 중 죄인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자격지심인 경우가 많고요. 진짜 그런 담당자라면 혼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그런 짓 하니까요. 위안되는 얘기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요. 서론이 길다고 또 따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울 때는 절대로 창피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도움받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일입니다. 셋째, 집이 있거나 은행에 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기본재산 공제액이 중요한데요. 기본재산 공제액을 넘어도 또 계산을 해서 소득 인정액만 넘지 않으면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공제 이외로 생활준비금 500만 원도 빼주니까 이 정도 현금은 괜찮습니다.
신청을 하면 담당자분이 금융조회를 하는데요. 금융조회는 신청한 달 이전 3개월, 그 이전 3개월 평균 잔액을 조회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시적으로 받은 보험금인데요. 이 부분은 겹치는 사항이 있더라도 오른쪽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참고로 기본재산의 공제 순서는 주거용 재산을 먼저 차감하고 그 다음으로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됩니다. 셋째, 재산은 별로 없는데 빚이 많은 경우는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모두 차감해줍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임대보증금, 전세금 및 대출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입니다. 다만 사채나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해당이 안 되므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요, 수급비를 보호는 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넷째, 현재 60세인데 몸이 아파서 재산도 별로 없고 소득이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예,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요건 중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나 60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이 안 좋은 경우는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병원을 3개월 이상 다녔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다니던 병원을 한 곳을 꾸준히 다니는 것이 좋고요.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희귀병, 뇌졸중, 우울증 등의 진단이라면 가능도 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서 판단하셔서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 먼저 하지 마시고 어려우시면 담당자와 상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예, 주거급여는 100%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고요.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봅니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2024년에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자 탈락이었는데요. 2025년 내년부터는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시로 완화되어서 달라진 사항이 적용됩니다. 여섯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언제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수급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신청 후 30일 이내에 카톡이나 문자, 국민알림 서비스 등으로 통보를 해주고요. 부양 의무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좀 늦게 통보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생계비 및 기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되었을 경우는 9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은 매월 20일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일곱째, 국민연금 받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에 알려드린 기본재산보다 재산이 많지 않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지 않는다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때 100% 모두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에는 좀 많이 불리합니다. 만약 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을 65만 원을 받는다면 100% 그대로 적용되어서 재산이 1원도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이 65만 원이 되므로 서울에 살고 있는 홍씨인 경우 2인 가구 생계급여 126만 원 빼기 국민연금 65만 원 하면 6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산이 좀 있고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수록 점점 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